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2000년 설립돼서 2006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케미컬 의약품 개발, 생산 판매와 바이오 시밀러 판매입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간장용제 고덱스와 바이오 의약품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퀴로나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 회사인 셀트리온과 자회사 등의 바이오 시밀러 국내 독점 판매권과 유통권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케미컬 의약품과의 시너지 확대를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제품 매출 55.1%, 상품 매출 38.3%, 용역 매출 6.4%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개별 기준 매출액 3,987억 원, 영업이익 4,775억 원, 당기순이익 3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2.2%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65.1% 증가했는데요. 이 회사는 글로벌향 제품 생산 확대 및 바이오 시밀러 매출 성장과 케미컬 의약품의 포트폴리오 확대로 인한 매출 증가와 또 이에 따른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가 사실상 증선위의 분식회계 의혹에 좀 휩싸였죠. 네. 자, 이후에 많은 이 불안감이 있었던 건 좀 사실입니다. 주권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느냐, 좀 그렇죠. 많은 걱정이 좀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최종 이 조사 감리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감리 결과가 좀 나왔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선위는 2022년 3월 11일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조치 내용입니다. 과징금, 회사의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감사인 지정 2년 그리고 내부 통제 개선 권고, 시정 요구 조치가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을 좀 보여지는데 2016년도 연결 그리고 별도 기준에 130억에 대해서 회사는 외부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 자, 이에 대해서는 재고자산을 이제 과대하게 좀 계상했다라고 좀 판단한 거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대해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재무제표에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오. 회계의 이 유형에 따라서 어떤 사항들, 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회사의 어떤 재무 정보를 좀 고시해야 되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 특수관계자, 회사의 내부 거래에 대해 또는 내부의 어떤 채권 채무 또는 자금 거래에 대해서 이 주석을 좀 기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연결 그리고 별도 기준에 130억입니다. 회사는 특수관계자의 재고 교환 내역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 않았다. 이게 뭐냐면 1번과 2번은 같은 맥락입니다. 130억의 재고 자산을 과대 평가했다는 거고 네. 이에 따라서 이 특수관계자의 어떤 거래 내역을 이 재고 자산에 대한 어떤 거래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세 번째입니다. 개발비를 과대하게 계상을 한 건데요.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자, 금액들이 쭉 나와 있는데 69억, 115억, 219억, 439억, 549억, 493억 원. 지금 전체적으로 연결과 별도의 어떤 기준점이 좀 다른데 네. 개발비를 좀 지나치게 좀 과대하게 잡았다. 이 내용입니다. 회사는 개발비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 개발 관련 지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했다. 과거에 이 바이오 회사들의 어떤 맹점이었어요. 네. 연구개발비에서 자, 이게 투입되는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회사는 우리가 최근에 어떤 이 바이오 회사들 보면 매출 실적은 거의 뭐 한 6, 7억에 불과한데 네. 연구개발비만 한 2, 300억 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 단기 순손실을 잡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로 인해서 투입됐던 모든 연구개발비가 향후에 파이프라인이 시판 허가가 최종적으로 되면서 네.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럼 대박 나는 이 거죠. 손실이 자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연구개발비, 비용화시켰던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건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회사가 개발비로 이 계상한 내용을 모두 자산으로 잡았는데 이 요건에서는 차감을 해야 된다라고 이 증선위에서 좀 판단을 한 것이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조치가 그렇습니다. 증선위에서 감리 조사 결과에 대해서 1차적인 결론을 내고요. 이에 따라서 회사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 신청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게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열릴 금융위원회에서 이 조치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좀 끝나게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회사가 이 증선위의 이 조치가 좀 부당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면 금융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지금 조치된 내용,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내부 통제 개선 권고, 시정 요구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좀 해주는 건데, 일단 셀트리온 그룹 자체는 증선위의 이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긍하겠다라고 네. 밝힌 바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징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좀 결정될 것을 좀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좀 봤는데 공시가 지금 관계사가 한 2개가 더 있으니까 네. 셀트리온도 좀 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조치 내용들이 각 3사마다 좀 차이점 좀 있습니다. 자,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입니다. 증선위에서 3월 11일 날 셀트리온에 대한 조치 의결을 했습니다. 조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과징금 그리고 감사인 지정 2년, 내부 통제 개선 권고, 시정 요구가 있었는데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지금 뭐 366억, 212억, 그다음에 312억, 258억 원에 대해서 개발비를 과대 계상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 주성 미기재, 종속기업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미계상. 지금은 이 회사는 오히려 조치된 내용들이 좀 많은데 네. 최종 조치된 내용들은 셀트리온 제약과 거의 뭐 동일한 그런 조치로 좀 보여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볼 텐데 네. 이 회사는 좀 차이점이 좀 있어요.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의 해임 권고 조치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임원의 해고 조치까지 좀 제한을 한 겁니다. 대상 결산기는 2010년도 그리고 2018년도 11기부터 18기까지인데 지적사항은 특수관계자 거래 미기재 그리고 사후 정산 관련된 매출 채권, 즉 회사가 받아야 되는 매출 채권을 부풀렸다는 거예요. 많이 받을 게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는 해외 유통사의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의약품을 판매, 사후정산 먼저 팔고 돈을 나중에 받는 거예요. 자, 이 조건으로 의약품을 판매했는데 해외 유통사의 최종 판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했어요. 사후정산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오히려 사후정산 지급 예상액 매출 또는 매출 채권으로 차감해서 계상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의약품을 좀 판매했는데 네. 판매 가격이 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통사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빨리 정산하는 게 맞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매출 채권으로 오히려 현금으로 회수한 것이 아니라 매출 채권으로 이 차감, 상계, 계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원도 매출 및 매출 채권을 과대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라고 좀 밝혔는데 지금 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증권신고서의 기재 위반까지, 즉 증선위의 조치를 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가 조치가 조금 이 완연한 편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이 지적 사항들은 좀 더 많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따라서 이 장 종료까지 3월 11일 날 이 거래 정지가 좀 된 사유인데 일단은 이 셀트리온 3사의 경우에 감사인 지정 2년 그리고 과징금 조치가 좀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임원의 해임 권고 조치까지 좀 있었는데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근무했던 당시에 이 재무 담당 임원은 네. 이미 퇴사를 한 상태다라고 좀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셀트리온 그룹의 상장 계열사 세 곳이 분식회계 의혹에서 이제 드디어 벗어난 모습인데 일단 증선위에서는 고의적 분식회계가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사실상 이 어폐가 좀 이상하죠. 네. 중대한 과실은 맞는데 검찰에 통보하지 않는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 뭐 이런 표현인가요? 좀 그런데 이게 다소 이 증선위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어떤 결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이게 과거에 기인된 재무제표의 어떤 선반 효과가 좀 있는데 네. 이걸 지금 다시 모든 걸 들춰놔서 이게 지금 잘못이 있으니까 주권 거래 정지 시킨다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좀 하거나 검찰 통보를 좀 한다면 이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이 삼형제 모두의 시총 그다음에 관련된 이 투자자 주주들 이 수가 소위 말하는 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민감했던 사안들은 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보면 회사가 12년도부터 17년도에 관련된 과거에 어떤 발생된 재무제표에서 이 개발비의 과대 계상 이슈 그리고 재고 자산에 대한 어떤 과대 계상 이것도 2016년도 최근 3년치가 아니라 지금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회계 연도에서 발생됐던 어떤 사안이었던 것만큼 지금 어떤 고의성이라기보다는 회계 처리 유행 과정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조금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당국의 책임도 있다 이런 뭐 어떤 결론인데 이게 뭐냐면 기술 특례 상장 법인들 특히 바이오 회사들의 2010년도 중반에 입성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증시의 입성이 좀 많았는데 이 관련된 이 회사의 연구개발비가 추후에 자산으로 좀 계상되는 과정에서 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지금 판매 이 복제약인 바이오 시밀러를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가 유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내부 거래에서 좀 기인된 어떤 이 발생 과정인데 내부 거래에서 기인된 이 거래 유형별로 회사 내부에 어떤 기준점을 갖고 회계 처리 좀 했을 건데 이게 증선위 관점에서는 내부의 어떤 평가 손실을 차감해서 간다든지 오히려 손실액을 뭐 떨구고 아니면 정리해서 좀 갔어야 되는데 이걸 좀 두리뭉실하게 좀 진행했다. 자, 이 관점인데 물론 셀트리온의 입장에서도 재고 자산의 어떤 회사 인식 기준은 좀 회사의 어떤 뭐 말이 안 되는 수준은 좀 아니었을 겁니다. 네. 뭐 말이 안 되는 걸로 뭐 지금 없는 거를 마치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분식회계를 했다. 이런 관점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 회계 처리는 중과실 요건은 좀 맞는데 이 회계 처리 과정에서의 어떤 고의성은 아니었다라고 좀 최종적으로 좀 결론 내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어떤 고발 조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네, 이 과징금의 규모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증선위의 조치 내용 중에 이 과징금의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혹시 규모로 좀 예상하실까요? 일단 소형주의 경우 코스닥 회사의 대부분 이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따라서는 이 과징금들은 한 2억 원 미만에서 거의 뭐 결정들이 좀 많이 됐었거든요. 2억 원 미만. 지금 이 코스닥 그다음에 셀트리온의 경우는 외형 가치가 좀 크고 네. 이 상각 금액 한 130억 그리고 개발비 과대 계상액은 뭐 많게는 500억 원에 좀 육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몇십억 수십억을 과징금으로 좀 부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개별 회사의 어떤 기준점 이 판단해 보면 한 5억 원 미만 안에서 개별 회사 기준이죠. 전체 3사 기준에 한 15억 원 미만의 과징금으로 좀 부과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기업의 어떤 이 영속 요건을 좀 부담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요인은 아니에요. 네. 물론 어떤 기준점의 어떤 금액의 위반 비율을 책정할 것인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개발비를 과대 계상한 연도가 12년도부터 17년도까지라고 하면 이게 전체적인 어떤 금액을 좀 환산했을 때 수천억 원에 좀 육박한데 여기서 뭐 10%를 한다, 20%를 한다 이 기준점이라는 건 좀 애매하다는 거죠. 통상적인 어떤 금융위원회의 어떤 조치 금액은 소형주 기준에서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를 좀 제가 봤는데 이게 대형주의 어떤 경우라고 해서 오히려 이게 부과 금액이 더욱더 커진다 이런 개념은 좀 아닐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네, 이 3사 기준으로는 한 15억 원 미만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 셀트리온 제약이 유플라이마의 국내 판매도 또 돌입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보다 후발주자긴 한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셀트리온의 경우에 최근에 가장 중대한 불확실성, 주가가 이유 없이 빠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분식회계 의혹에 따라서 증선이 조치에 따라서 네. 최종적으로는 주권 거래 정지까지 예상이 됐던 불확실성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이 검찰 통보에까지는 이제 가지 않으면서 상장 폐지, 즉 주권 거래 정지는 좀 면하게 됐는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램시마라는 이 파이프라인 이 비율에서 지금 유플라이마의 이 보험 수가까지 최종적으로 좀 결정이 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보험 수가 적용에 따라서 국내 판매가 이제 돌입이 좀 된다면 이에 따라서 관련된 이 매출 실적 파이가 커진다면 오히려 불확실성 제고 이후에 회사의 외형 가치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이는데 네. 지금 유플라이마가 개발사 이 셀트리온이 지난 2월에 유럽 의약청입니다. 의약청에서 이 품목 허가를 좀 받아서 이미 유럽 시장에서 좀 판매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국내에 어떤 보험 수가까지 좀 적용이 좀 되면서 국내의 판매율을 좀 더 가져간다면 오히려 실적의 성장 부분 그리고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험 수가 적용 여부까지 가셔야된다면 파이프라인의 확대와 이에 따른 실적을 수반하는 어떤 매출 증진 효과가 반드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회사의 외형 가치 성장의 가능성을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지난 2020년부터 상장사 세 곳이 또 합병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 합병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해봤어요. 네. 이게 합병 시너지 관점에서 있을까? 합병 시너지 관점에서 있을까? 합병 안 하는 게 좋을까? 네. 자, 관점인데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 사실상 이 내부 통제, 내부의 어떤 내부 거래에서 기인된 이 분식회계의 의혹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3사를 합병해서 내부의 어떤 거래 관계를 다 없애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사 합병에 따라서 오히려 외형 가치를 입증해 보겠다라는 게 서정진 회장의 어떤 이 판단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분식회계 의혹은 잘 넘어갔습니다. 즉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3사를 합병한 합병 시너지를 가져가는 것이 좀 이 셀트리온의 입장에서 오히려 유익한 것인가. 자, 판단을 해보면 사실상 대부분의 회사들이 외형 가치를 키워서 사업부를 개별적으로 잘 키웁니다. 그러고 나서 개별 이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 또는 인적 분할해서 분할로 재상장을 좀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계열사를 좀 더 넓히면서 외형을 확장해 나가는데 오히려 이 상장된 3사를 모두 합병한다? 자, 이게 셀트리온 입장에서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분식회계 의혹이 좀 불거졌을 당시에 네. 3사 합병에 따라서 이를 입증해야 되는 어떤 이 회사의 어떤 의무감이 있었다면 네. 그런 관점이라면 3사 합병을 통해서 내부 거래 아니더라도 우리 이렇게 외형 확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으로 좀 해석이 좀 됐는데 지금은 굳이 3사 합병을 통해서 외형을 확장할 이유는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3사의 합병 부분은 이 개별적인 3사의 독자적인 외형 성장을 통해서 셀트리온의 어떤 외형 확장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것이 좀 더 유익하지 않겠나 판단해 봅니다. 네, 이 분식 회계 논란이 해소된 시점에서는 좀 3사 각각의 그런 실적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투자 전략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 오늘 셀트리온 제약 6.2% 지금 상승하고 있고 네. 셀트리온 4%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는 4.8%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셀트리온의 제약이 오히려 상승폭이 좀 더 큽니다. 6.09% 지금 상승한 99,300원에 주가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가장 큰 이 주가 하락의 이유였던 분식회계 의혹. 자, 불확실성은 모두 해소가 되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명확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제약 시장의 우려감을 모두 해소했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오히려 주가가 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을 좀 받을 전망을 좀 보여지는데 사실상 이 전고 대비해서 주가 좀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외형 가치의 어떤 훼손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 분식회계 의혹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이 소위 말하는 이 주가에 좀 발목을 잡은 형국이 좀 됐는데 오히려 유플라이마의 어떤 이 보험 수가 적용 이후에 실적 산입이 가시화가 좀 된다면 오히려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 또는 셀트리온 삼일방 역시 매수의 관점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 불확실성의 어떤 재고는 이를 기점으로 회사의 어떤 성장이 좀 더 본격화되거나 실적적인 수혜가 가시화가 된다면 오히려 매수의 관점을 좀 보는 게 명확해 보입니다. 네. 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자, 구간적인 부분에서 지금 추세적으로는 좀 많이 밀린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적극적으로도 매수하기 좀 좋은 구간에 좀 돌입한 건 맞는데 가장 매수하기 좋았던 구간은 요 구간이었어요. 사실상 이 78,000원, 78,000원에서 85,000원, 78,000원에서 85,000원 구간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었다. 분식회계 이후에 사실상 저는 뭐 주권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었다고 좀 보고 지금도 사실상 이 불확실성은 좀 해소되었기 때문에 구간상 10만 원까지 충분히 안착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좀 예상되는데 오늘 일단 윗꼬리 달고 좀 내려와 있는 형국인 이유는 이 증시의 어떤 불안 요소가 사실상 좀 반영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지 사실상 이 셀트리온 이 제약의 모멘텀 훼손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은 제고됐고 그다음에 1분기 실적 그리고 반기 실적까지 가져가는 흐름이라면 자 85,000원, 85,000원에서 98,000원, 85,000원에서 98,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추가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매수 구간 78,000원에서 85,000원 예상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 구간은 85,000원에서 98,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0만 원까지 안착할 가능성도 함께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기업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금호석유화학입니다. 네, 금호석유화학은 1976년 설립돼서 1988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합성고무, 합성수지, 정밀화학, 건자재, 에너지항만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합성고무, 합성수지, 정밀화학, 기타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이 합성고무 산업은 타이어, 신발 등의 주 원료를 생산하고 있고요. MBR 라텍스 등이 주요 생산 품목입니다. 합성 지수 부문은 PS, PPG 수지 등이며 정밀화학 부문은 노화 방지제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주식회사 금호리조트 및 금호홀딩스를 인수해서 리조트 부분의 사업을 확장한 바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합성 고무 56.7%, 합성 수지 32.6%, 정밀화학 2.8%, 기타 7.9%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8조 4,618억 원, 영업이익 2조 4,068억 원, 당기순이익 1조 9,73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75.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4.3%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38.6%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금호석유화학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이 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등의 판결 결정입니다. 원고인 박철환 전 금호석유의 이 상무이사가 의안 상정 가처분을 좀 낸 바가 있어요. 의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을 좀 했는데 네. 이에 따라서 판결 결정이 좀 났는데 결론은 이 소치하를 한 겁니다. 소치하를 했다는 것은 이 경영권 분쟁을 종식시켰다라기보다는 지금 의안을 최종적으로 이 금호석유화학이 좀 받아들여지면서 자진 소치하를 좀 한 건데 판결 결정 사유입니다. 의안 상정 가처분의 신청 소치하서 제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소송이 확정된 것인데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3월 8일 회사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통해서 이 박철환 전 상무가 제기한 이 주주 제안서를 모두
받아들여지게 된 건데 내용 보도록 할게요. 1호 의안 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입니다. 그리고 2호 의안 사회이사 2명 선임의 건인데 2-1호 의안 그리고 2-2호 의안인 박상수, 박영우의 선임의 건은 회사 측이 제안한 사회이사 선임 안건이고요. 2-3호와 2-4호 의안은 박철환 주주 제안에 따라서 이성용 그리고 함상문 선임의 건이 제안이 좀 된 거죠. 네. 감사의원 역시 지금 3-1호 의안은 회사 측이 이 후보자를 좀 선출한 것이고요. 네네. 3-2호 의안은 박철환 전 상무가 이 주주 제안을 통해서 선임한 걸 좀 제시한 건데 의안 상정을 좀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이 허락을 좀 구했는데 네. 회사가 일단 알았어 우리가 받아줄게 안건 반영해줄게라고 네. 3월 8일에 공시가 좀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뭐 소송의 실익이 없죠. 받아줬기 때문에 소송 실익이 없어서 3월 11일 날 자진 소치에 따른 판결 결정이 좀 확보가 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3월 10일자 공시가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지금 박철환 전 상무가 의결권을 우리한테 주세요라고 이 권유 행사의 취지서가 좀 올라왔는데 내용 네네. 볼게요. 1번입니다. 배당 결의를 하겠다. 본인은 보통주 한 주당 14,900원, 우선주 한 주당 14,950원을 각 배당할 것을 제시한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 선임, 본인은 이성용, 함상문 사회이사를 각 선임할 것을 제안하고요. 이에 따라서 감사위원회도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선임해 줄 것을 좀 요구했습니다. 기타 안건입니다. 기타 안건들에 대해서 주주 여러분들의 의결권을 행사하시고자 하는 경우에 의결권을 위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게 뭐냐면 박철환 전 상무가 주주 제안을 했죠. 네. 사회이사 2명과 감사위원회 1인에서 이 상정한 걸 좀 냈고 네. 이에 따라서 우리가 14,900원의 이 배당도 요구할 테니 우리한테 의결권을 좀 주세요라고 네. 이야기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지난 2월 28일에도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 이제 방송에 나왔었는데 3월 정기 주주총회가 이제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표심 잡기의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인데요. 먼저 이제 배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회사 측은 보통주가 10,000원 그리고 우선주가 10,050원을 배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박 전 상무가 제시한 배당금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3월 8일자 지금 공시를 보면 아까 우리 참고 서류에서 좀 봤듯이 박철환 전 상무는 14,950원의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3월 8일에 이 소액주주, 즉 주주 달래기의 일환으로 배당을 좀 결정을 했는데 한 주당 보통 주식은 10,000원, 그리고 종류 주식, 우선주입니다. 우선주에 대해서는 1050원의 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시가 배당률은 5.4%, 그리고 이 종류 주식, 우선주는 8.2%가 좀 배당이 되는데 전체 배당금 총액이 2,808억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어떤 배당 비율을 좀 보면 지금 연결 기준의 어떤 금액을 좀 잠깐 볼게요. 네. 최근 아직 사업 보고서가 좀 제출되지 않았는데 네네. 대충 지금 1조 9,730억, 1조 9,730억에 아까 배당금이 2,800억이니까 거의 한 10% 정도? 좀 10%보다는 좀 많지, 한 15% 정도의 배당 성향으로 좀 보여지는데 네. 전체적인 어떤 배당 금액의 어떤 성향이 좀 높아진 비율은 사실상 박철환 전 상무가 제기한 이 주주 제안이죠. 이에 따라서 혹시라도 표심의 이 의결권의 위임 행태가 가시화가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 효과도 좀 있었던 것을 좀 풀이되고, 일단 10,000원, 14,950원 온도차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죠. 10,000원의 시가 배당률 5.4% 결코 낮지 않은 이 비율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회사가 충분한 성의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2026년까지 연 매출 12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내용도 있는데 이게 회사의 청사진대로 흘러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전망과 향후 실적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금호석유 3월 8일 날 회사 이 장내 사업 경영 계획에 대한 이 공정 공시가 좀 있었는데, 네. 자 앵커님, 우리 좀 오늘 공시 3월 8일자 보면 좀 되게 특이한 공시도 좀 있어요. 3월 8일 날
박찬환 전 상무가 제기한 주주 제안도 받아줬고 그렇죠. 배당도 10,000원 주겠다라고 발표했고 그다음에 장래 계획까지 공시를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한테 표를 달라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주를 달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혹시라도 박찬환 전 상무이사에게 사회이사나 감사위원회까지 선임이 된다면 경영 활동에 많은 제약들이 있죠. 뭐 이 충분히 어떤 이 진행 의사 결정을 좀 함에 있어서 오히려 이 내부 경영진의 어떤 이 방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영 감시를 조금 사전에 좀 차단하고자 하는 이런 이 경영진들의 어떤 의지가 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좀 되는데 네. 장래 사업 경영계획 공정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미래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중장기 비전 전략을 공표해서 투자자의 이해를 제고한다. 세부 내용입니다. 중장기 2026년도까지 12조 원 수준의 매출을 만들겠다. 2022년도 기준에 8조 1,000억 원 정도의 매출 실적을 좀 냈는데 지금 12조니까 뭐 거의 4조 원 가까이의 어떤 매출을 확대하겠다라고 좀 밝힌 겁니다. 중장기 투자 계획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코어 및 신성장 사업 위주로 3조 5천 그리고 4조 5천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ESG 선도 사업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에 따라서 이 친환경 사업 비중도 좀 더 늘리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네. 두 번째 코어 사업 집중 육성을 통해서 선도 사업 가능한 글로벌 탑 지위를 수성하겠다. 지금 이 회사 MB라텍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지위 수성 계속 유지하겠다. 자 그리고 베이스 사업 수익 유지, 합성 수주와 패널 유도체 기존 사업의 수익권도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겠다. 3번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도 이제 확보를 할 건데 인수합병을 통해서 1조 이상의 신사업을 확보하겠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을 설립해가지고 기업을 인수하겠다. 좀 최근에 두산이 테스라의 인수도 두산그룹 자체가 아니라 두산이 자회사를 통해서 두산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테스라 인수를 좀 진행했죠. 네. 자 같은 맥락입니다. 금호 석유화학 역시 지금 1조 원 이상의 신사업 기반 벤처 이 캐피탈을 설립해서 이를 통해서 인수합병 적극적인 인수 기업을 모색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습니다. 전체 투자 금액 3조 5천 그리고 4조 5천억 원을 자금 투입해서 신사업도 하고 회사의 외형 가치를 크게 증가시키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기대 효과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2035년도 탄소 중립 성장을 시작할 수 있고 코어 사업 글로벌 탑 지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최대 수익력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제3의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주주 가치의 리밸런싱을 좀 진행하겠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금호석유화학 본격적인 표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혹시 이 주주 표심이 좀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같이 투자 전략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초에 제가 지난 우리가 금호석유 공시 메이트에서 좀 살펴봤을 때는 사실상 이 박찬환 전 상무의 표심이 좀 많이 가지는 않겠다. 네. 왜냐면은 금호석유의 어떤 사업적인 관점만 보면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했고 그렇죠. 호실적을 좀 냈죠. 그런데 주가만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네. 전고 대비 회사의 어떤 주가는 좀 많이 하락한 것은 맞지만 장사는 아주 잘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유 때문에 금호석유화학의 어떤 이 기득권을 박찬환 상무한테 준다. 자 그건 너무 좀 이게 좀 명분상 어렵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좀 했는데 이 종토방이나 이 토론실에서 우리가 좀 많이 모니터링 좀 해보니까 네. 오히려 박찬환 전 상무의 어떤 위임장을 주저라는 어떤 움직임들도 사실상 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경영진이 야 이대로 가다가는 조금 안 되겠다. 심각한 어떤 상황이 있을 네.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은 해서였는지 몰라도 3월 8일 일단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 공정 계획 이 발표가 좀 있었고요. 배당 10,000원의 어떤 이 배당 공시까지 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그래도 이 현재 이 경영진 체제에서의 경영권 방어가 조금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저는 예상해 봅니다. 네, 대표님 그럼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금호석유는 제가 이 모멘텀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포트라고 지난 시간에도 뭐 누누이 좀 얘기했던 네. 부분이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주식을 안 사면 어떤 주식 삽니까? 장사를 잘하고 있고 자 주가가 회사 실적과 반대돼서
실적이 너무나 좋은데 주가가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 전 세계적인 어떤 증시 이탈 자금, 그다음에 지수의 조정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저는 뭐 크게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는 지금 추세적으로 좀 보여지는 14만 5천 원, 14만 5천 원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기 좋은 구간 14만 5천 원 그리고 15만 5천 원까지 네. 포트 비중, 자,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14만 5천 원이 이탈된다면 14만 5천 원이 이탈된다면 14만 원, 14만 원부터 14만 원 5천 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추가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금호석유화학 모아가기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14만 5천 원에서 15만 5천 원 5% 포트 비중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만약 14만 5천 원이 이탈된다면 14만 원에서 10%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금호석유화학 살펴봤고요. 세 번째 기업은 SSR입니다. SSR은 2010년 설립돼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시스템 관리 운영 및 모의 해킹, ISMS 인증 컨설팅 등입니다. 사업 분야는 정보보호 기술 컨설팅, 정보보호 관리 컨설팅, 취약점 진단 솔루션, 웹 해킹 방지 솔루션으로 구분하는데요. 서버상으로 침투하는 해커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컨설티오가 솔루션 및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108억 원, 영업이익 16억 원, 당기순이익 1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7.6%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부실 채권의 대손상각비 미발생과 환입, 그리고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절감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SSR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SSR 지금 주권 거래 정지가 좀 됐는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3월 10일 공시 먼저 보도록 하죠. 네, 기타 시장 안내입니다. SSR 2018년도 그리고 2020년도까지 감사 보고서 재발행에 따라서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그리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좀 발생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감사 보고서를 좀 재발한 겁니다. 네. 이 재무제표가 중간에 수정이 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수정이 되니까 2018년도 그리고 2019년, 20년도까지 지금 관련된 사업 보고서의 어떤 정정 그리고 감사 보고서의 정정이 예상됩니다. 2022년도 3월 10일자 감사 보고서 제출 정정 공시를 통해서 3년 연속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비적정 사실을 공시했는데 이에 따라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됐고 이로 인해서 3월 11일부터 이 회사의 주권 거래 정지가 확정이 좀 된 겁니다. 기타 시장 안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대상 결정 기한 안내에 대해서 3월 10일 발생한 이 실질 심사 사유에 대해서 15일 이내, 즉 2022년도 3월 31일 안에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좀 밝혔고 지금 내용들 보면 사업 보고서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 3기년도가 모두 좀 정정이 됐는데 네. 내용은 간단합니다. 수익 인식 기준 관련된 매출 그리고 매출 채권들을 정정했기 때문에 즉 재무제표를 정정했고 이에 따라서 감사 보고서가 수정돼서 다시 발행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작성된 사업 보고서도 다시 바꿔줘야죠. 자, 이 정정 효과가 있는 건데 일단은 이 감사 보고서 정정에 따라서 사업 보고서까지 지금 정정된 상태입니다. 이 SSR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는 소식인데 일단 왜 이제 와서 이 3년치 감사 보고서의 그런 내부 통제 비적정으로 바뀐 건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지금 SSR의 경우에는 아마 지금 이 회계 감사 기준에 중요 어떤 회계 유형 처리에 대해서 이 문제점이 좀 발생된 거죠. 자, 회계 유형의 어떤 처리 유형 과정에서 감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좀 유추 해석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감사인이 전 감사인의 어떤 감사 보고서의 수정 반영부부터 잘못된 거다. 이 회계 처리의 유형 자체가 이게 아닌데 지금 이걸 이렇게 인식한 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역산해서 가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 이 회계 처리의 어떤 이 잘못된 부분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 이 감사 보고서를 모두 다시 정정해서 좀 재발행해야 되는 어떤 이슈가 발생된 것이고, 이로 인해서 내부 통제, 감사 보고서가 다시 발행된다는 것은 내부 통제의 어떤 위배, 내부 통제의 어떤 위배 사항이 좀 발생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SSR의 경우에는 중대한 어떤 횡령 배임의 어떤 이슈, 회사의 어떤 중대한 내부적인 어떤 문제보다 현재 2021년도에 이 재무제표 감사 기간 안에서 네. 발생된 어떤 매출 채권 유형 힌트가 좀 나와 있었는데, 수익 인식 기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수익을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매출로 잡으면 안 되는, 또는 매출 채권으로 계상해서는 안 되는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매출 그리고 매출 채권 등으로 이 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을 하다 보니까 2019년도 그리고 2018년도부터 끌고 왔던 모든 감사 보고서가 다시 발행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유추 해석되는 부분은 수익 인식 관련된 중대한 이 감사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게 수정이 되고 나서 2021년도에 어떤 수정 재무제표가 좀 반영이 된다면, 그런데 지금 이 감사 보고서의 내용들을 좀 보면요, 지금 이 내부 통제에 대한 어떤 의견은 해당이 된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네. 지금 감사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비적정이라는 어떤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내부 통제에 대한 어떤 우려가 지금 미해당에서 해당되는 사항으로 좀 바뀌었죠. 자, 여기를 보면 감사 의견 내부 통제 관리제도 검토 의견이 미해당에서 해당되는 요건으로 3개년도에 해당됐기 때문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요건에는 좀 충족이 된 것은 맞는데 의견 거절 사유를 갖고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2021년도에 감사 보고서가 적정 의견이 좀 있다면 네. 그래도 내부 통제 요건에 따른 어떤 상장 폐지까지는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보유자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도 한번 간단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주권 거래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SSR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지금 답답할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주권 거래 정지가 좀 됐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요인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죠. 내부 결산 시점에 뭐 관리 종목의 어떤 사유에 해당된다든가 상장 폐지 사유에 어떤 해당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 흑자 전환을 또 했어요. 2021년도 재무제표 기준 흑자 전환을 좀 했기 때문에 오히려 충격이 좀 컸을 것인데, 이거는 수익 인식 기준에 따른 어떤 정정 효과에 따른 내부 통제 미해당이지, 내부 통제 효과에 따른 어떤 비적정이지 중대한 재무제표의 오류는 아닐 것이다 예상해 보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종목 재점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